예, 오늘은 K1 소총을 이용해서요, 일반 K1 소총 사격과 이 워리어 플랫폼 체계를 갖춘 K1 소총 사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워리어 플랫폼 이 액세서리를 직접 개발한 회사 중에 하나인 대부그루의 오병무 대표님을 모시고요. 어떤 제품을 개발하셨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제품을 지금 개발하셨고 그런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최초의 K1 개머리판을 먼저 만들게 됐고요. 이제 K1 개머리판이 워낙 좀 부실하다 보니까 말도 많고 그래서 개머리판을 먼저 개발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사용해 보던 대원들이 레일도 좀 개선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레일도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일단 이 개머리판은 제가 알기로도 제일 역사가 깊은 회사 중에 하나고, 뒤에 몇 회사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제일 신뢰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신뢰성과 이 역사가 깊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혹시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최초 2006년도에 그 좀 친하게 지내기 시작한 그 이제 국내 모 부대입니다. 그 부대 이제 부사관들이 와서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뭐가 제일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 그때 이제 미군이랑 합동훈련을 하면서 사실상 K1을 연발로 처음 쏴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발로 쏴보니까 K1 반동이 그 개머리판으로 제어가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냐.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미국에는 뭐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 본인들 기본 소총에다가 그 M4 스타일의 개머리판을 붙여서 어댑터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게 꽤 유행을 시작하고 있던 시점이라 야 K1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레일도 다른 회사의 K1 레일도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요. 거기랑은 좀 형상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틀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특징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레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레일을 만들어서 K1용 레일을 만들어서 이제 그 군에 납품하려고 막 하던 회사가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부사관 그 같은 또 부사관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 레일이 좀 이제 장착 그 정밀도가 좋지가 않아서 이제 뭐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0점을 잡아놔도 계속 흐트러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좀 이제 좀 튼튼하고 실용적인 레일을 개발을 해보자 그런 이제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이제 그 최초에 이제 좀 디자인이 좀 투박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그 부분을 좀 기왕이면 멋있게 기왕 만드는 게 좀 멋있게 해보자 시작했는데 예,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앞쪽을 로우 프로파일로 만들게 됐고요. 최초에는 사실은 이제 그 레이저 사이트 같은 부분은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적용을 못 시켰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요 푹 파지게 들어간 부분에다가 요 부분 안에다가 레이저 사이트를 매립을 하면 되겠구나. 예, 그런 아이디어도 생겨가지고 이제 한 5년 전에는 그걸 실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역사가 한 몇 년 전에 개발이 되신 거고, 이게 뭐 혹시 형식 같은 뭐 초기형, 중기형, 뭐 후기형이 있는지? 맞습니다. 예, 2007년도에 이제 레일 같은 경우는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2008년도에 처음으로 납품을 했었습니다. 경찰관사에 납품을 했고, 그 뒤로는 이제 뭐 개인 판매, 부대 아주 소량씩 판매해 오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사면 전체가 피카티니 규격으로 덮여 있는 풀 레일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사실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파병 부대 레일 그 저희가 수주를 따게 되면서 그때 이제 준비해놨던 M락 규격으로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오늘 제가 체험 사격을 할 이 레일이 최후기형, 최신형이 맞습니까? 예. 또 여기에 장착된 레일은 지금 막 바로 저저번 주에 준비가 끝난 또 개수가 된 레일이고요. 사실은 이제 파병 부대에 납품이 들어갔던 레일은 요 레일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또 다른 특징이나 저기 그 슬링 또 가져오셨는데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엠락으로 레일을 개수를 할 때 이 위에 탑 부분이 굉장히 길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개발할 때는 옛날에 장비들이 좀 열악하다 보니 여기다 뭐 정말 많은 걸 달고 싶어 해서 많이 길이를 길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지금은 거의 이제 뭐 도트 사이트 배율경 아니면은 이제 숏다 스코프 그 정도 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뒤로 좀 후퇴를 시키고 앞쪽은 이제 그 레이저 사이트를 달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여유를 뒀습니다. 예. 레이저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애드온 레일을 추가를 해가지고요. 이 위에다가 이제 나사식으로 장착을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 부분은 왜 엠락으로 안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엠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착이 견고한 부분은 있지만 자체 그 엠락 슬롯이랑 티너트 사이에 공차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움직이다가 0점 다 잡아놓은 레이저 사이트가 충격을 받으면 그 0점이 틀어질 수가 있어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은 좀 너무 클래식하지만 예, 나사 고정식으로 레일을 따로 만들게 됐습니다. 예. 저 QD 슬링도 보이는 것 같은데 네네. 저거는 어떤 그 설명해 주실 게 있는지요? 예, 요즘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전술 슬링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요 QD 레버 예, 요거를 사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이제 한국에 그게 적용된 제품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개머리판을 그 신형으로 개수를 할 때 개머리판 뒤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요 부분에 뒷부분에다가 이제 QD 슬링을 스위벨을 낄 수 있는 홀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요즘은 이 버스탑 개머리판에 보면 다 붙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낄 수 있게요. 주로 이런 거는 원 포인트 슬링. 예, 원 포인트 그리고 슬링. 이렇게 하면 투 포인트.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어 놨으니 예. 투 포인트 슬링을 위해서는 앞에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예. 최초에는 이렇게 레일의 뒤쪽에만 슬링 스위벨을 끼울 수 있는 홀이 장착이 돼 있었고요, 좌우로요. 예. 지금은 이제 이번에 개수를 하면서 또 그 슬링을 쓰실 때 자유도를 좀 높게 하시라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뒤쪽에 있는 슬링 스위벨 홀이 기존에 있었고 앞쪽에도 하나를 더 만들어줬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적용한 게 그 슬링 스위벨이 또 사격 많이 해보셨으니까 잘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멜빵 사용하다 보면 멜빵이 막 이렇게 돌아가 버리죠. 그쵸. 예. 너무 불편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이걸 수렴을 해서 안티 로테이트를 적용해서 45도만 예. 내 방향으로 꽂을 수는 있대. 예. 예.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45도만 회전이 되게. 이렇게 한정 공이- 각도로 해서 예, 딱 예. 자기가 원하는 거울로만. 네네. 네 군데 공이 안티 로테이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레일하고 개머리판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이제 제가 한번 쏴볼 기회를 예. 갖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데프의 태성우입니다. 오늘 제가 K1을 쏴볼 건데요. 사실 K1은 이전에도 많이 쐈었죠. 근데 오늘은 그냥 일반 K1만 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일반 K1을 먼저 쏘고 그 다음에 워리어 플랫폼 키트를 붙여서 얼마나 사용자 편의성이 증가가 됐는지, 그리고 쏴보는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럼 한번 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총은 대북으로사의 레일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대북으로사의 개머리판을 갖추고 있고, 이제 도트 사이트 3배 확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 K1 소총과 실사격을 했을 때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느껴지는 점은요,
만약에 이 개머리판에 이 턱 받침대, 칙 라이저라고 하죠. 이게 없을 경우에는 접용점이 되게 아래로 가서 도트 사이트로 올리게 되면은 이 턱이 정확하게 견착이 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턱 받침대가 있어서 턱을 견착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정확한 사격이 좀 더 가능한 것 같고요. 몇 발 더 써볼게요. 일단은 없는 그냥 철사형 K1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자, 이 레일을 써봤더니요, 다른 회사 제품 레일하고 약간 틀리게 이 앞쪽이 로우 프로파일로 단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저 지시기 같은 거를 부착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뒤에 옵틱을 붙이면 만약에 단층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게 좀 높거나 하면은 이 앞에 있는 가늠쇠나 그 레이저 사이트가 시야를 가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레일은 그런 가리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잡을 때 만약에 제가 플래시라이트나 전술라이트나 아니면은 레이저 지시기를 쓴다 그러면은 레일이 꼭 있어야죠. 특히 워리어 플랫폼에 꼭 들어가는 도트 사이트나 3배 확대경이 있으면 꼭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무게도 일반 K1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무겁죠. 뭐가 많이 붙었으니까. 근데 튼튼한 우리 국군 용사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자세 변화를 해서 쏴볼게요. 아무래도 가늠쇠, 가늠자, 그냥 일반적인 K1 가늠쇠와 가늠자가 있을 때보다는 도트 사이트를 이용해서 조준하는 게 훨씬 편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뒤에 이 턱 받침대가 있는 게 훨씬 견착하기는 쉽습니다. 나머지 있는 것들 자동으로 한번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워리어 플랫폼 체계 때문에 너무 좋아졌지만요, 아직까지도 K1의 특징인 이 셀렉터, 이 조종관은 안전해서 단발로 가는 거는 괜찮은데, 단발로 사격을 하든지 아니면은 연발로 사격하다가 다시 안전으로 오는 게 그렇게 쉬운 물건 아닙니다. 자, 연발로 이제 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종관 안전을 놓으려면 드득드득을 해야 되죠. 네. 많은 분들이, 일반 부대 분들은 이 한 손으로 조작하는 게 힘들어서 사격을 할 때 안전해서 단발로 놓고 사격을 하고, 그 다음에 왼손을 이용해서 조종관을 안전으로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바꿔주면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는 워리어 플랫폼에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고, 레일과 그리고 개머리 받침 조준경 3배율 확대경을 갖추면 아무래도 일반 K1보다는 사격하기가, 이 사용자 편의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액세서리들을 부착할 수 있어서 범용성, 이런 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